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CJCGV라고 하는 기업을 굉장히 오랜만에 커버해드리려고 합니다. CGV를 제가 마지막으로 다뤘었던 거는 이제 작년에 유상증자 굉장히 세게 했을 때 CGV를 다뤄드렸었어요. 유상증자 정리드리면서 그때 실제로 주주분들도 굉장히 많이 놀라시고 시장에서 지분가치 이석을 되게 심각하게 판단을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던 그런 기업인데, CGV가 어느덧 이제 2023년도 실적이 나와서 그렇게 힘들었었던 23년도를 어떻게 보냈을까 한번 리뷰해보자, 그리고 비용 구조를 분석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CGV를 열었다가 영업이익이 조금 괜찮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괜찮았는데 영업이익이 괜찮아진 것만 가지고 CJCGV가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린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오해하실 만한 그런 상태도 그런 요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네, CJCGV 2023년도 손익계산서고요. 영업이익 보시면 좋습니다. 2022년도까지 700억, 코로나 한창 때는 2천억씩 적자 나던 애가 700억 적자 났다가 490억으로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되게 칭찬해주고 싶죠. 매출도 많이 올라왔고 영업이익도 개선이 됐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당기순이익이 보시면 여전히 손실이 떠 있어요. 물론 3천억 적자 2천억 순손실에 비해서는 지금 1200억 순손실이 그나마 적자폭이 개선이 되기는 한 거지만 여전히 순이익이 적자기 때문에 주주가치는 계속해서 훼손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죠. 아니,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하고 심지어 500억 가까이도 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순이익이 손실 1200억이 뜨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중간에 금융비용이 빠집니다. 금융비용이 2200억이 빠지고 있어요. 그럼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금융비용 거진 이자 비용일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영업이익이 500억이 나는 이자를 2200억을 내서 순이익이 마이너스 1200억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아직까지 이자를 감당할 만큼의 그 정도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저도 처음에는 잠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금융비용의 내역들을 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한번 찾아가 볼게요. 주석에 가서 금융비용 내역, 세부 내역들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 금융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자 비용, 그리고 두 번째 리스부채 상각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475억 탔고요. 리스부채 상각 비용이 989억 이렇게 탔습니다. 두 개 합쳐서 거의 1500억 가까이 나는 거니까 금융비용의 대부분은 이 두 친구가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자 비용과 리스부채 상각 비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각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CGV의 이자 비용, 그리고 이 이자 부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자 비용만 보실 게 아니라 전체 금융부채가 얼마인지를 보셔야 돼요. 금융부채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부채를 금융부채라고 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금융부채가 정확히 뭔지를 일일이 지금 설명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일단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차입금, 유동성 사채, 유동성 장기차입, 사채, 장기차입금, 이렇게 해서 쭉 합해보니까 CGV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 돈을 빌린 부채 원금이 한 6229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자 비용이 475억이 나가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평균 이자율 한 7.6%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회계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분명히 딴지를 거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자 비용에는 리스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도 지금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금융부채 합 6,200억을 기준으로 475억을 계산하면 엄밀히 말하면 안 되기는 합니다. 조금 더 금융부채가 많을 거고 리스 부채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걸 감안하면 평균 이자율은 7.6%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보다 작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그걸 일일이 발라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이 정도 이자율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비용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금융부채 6천억에서 이자 그렇게 나오는 거 아이고 힘들겠다, 이거는 다른 어떤 부채 부담이 큰 기업들이 비슷하게 겪어가는 문제예요. 이런 정도까지만 문제였으면 사실 제가 CGV를 가지고 굳이 영상을 찍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리스부채 상각비용이라고 하는 게 여기 밑에 한번 보실까요? 상각비용 1000억 정도가 떠 있어요. 전기에도 1000억 정도가 떠 있어요. 그럼 리스부채 상각비용은 뭐냐? 이게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리스부채,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 유형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임대하고 있는 유형자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유형자산의 리스료의 일부가 리스 부채로 나가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리스료입니다. 그럼 도대체 CGV가 뭘 얼마나 많이 빌리고 있길래 리스료의 일부로 1000억씩이 나가느냐라고 해서
리스 부채에 대응되는 게 사용권 자산이 대응되거든요. 사용권 자산의 내역들을 한번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죠? 숫자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전체 사용권 자산의 합이 1조 3천억인데 거의 대부분이 건물로 타고 있어요. 건물 뭘까요? 네, 그렇죠. CGV가 영화관을 하나 이제 뭐 1, 2층 이런 거를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건물 전체를 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이런 것들 그냥 통으로 임대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임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임대 들어간 건물을 사용권 자산으로 잡고 거기서 발생하는 리스료 같은 거를 이제 뭐 일부는 이자 비용으로, 일부는 리스 부채 상각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스 부채 상각 비용은 사실상 리스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 리스료가 어디서 나오는 리스료예요? 임대한 영화관에서 발생하는 리스료예요. 근데 영화관 기업에게 영화관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영업자산이거든요. 이 임대 영화관이 없이는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회계적으로는 이 리스 부채 상각 비용이 금융비용으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이거 영업비용입니다. 요거 영화관 상영할 때, 티켓 팔 때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임대료는. 그래서 이거 금융비용으로 사실 넣으면 안 되고요. 실질적인 의미로 영업비용으로 넣으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물론 회계 처리는 금융비용으로 해야 되지만 저희가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이거 영업비용으로 봐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봤냐면, 만약에 이 리스 부채 상각 비용이 금융비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용의 일부로 들어가 있어서 그게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요소로 들어갔었다면 실제 영업이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거를 제가 조정을 조금 해봤어요. 22년도, 23년도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2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00억, 23년도에 500억 흑자 가까이 났었는데 리스 이자 비용, 요거 리스 부채 상각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말만 쉽게 쓴 겁니다. 마이너스 1000억이었고 여기도 반올림하면 마이너스 1000억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영업 비용으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은 2022년도에 적자 1,700억, 2023년도에 적자 500억이 뜨는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CGV의 손익계산서를 열었을 때 보이는 그런 영업이익보다 실질적으로 CGV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은 훨씬 작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CGV는 영업 적자 국면을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영업이익이 플러스 같은 걸 보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드디어 CGV가 코로나 3년의 그 아픔을 견뎌내는구나. 앞으로는 물론 넷플릭스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되게 기대를 하시고 좋아하셨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CGV가 장사,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될 거면 지금보다 티켓 팔아서 남기는 이익이 지금보다 최소 500억 이상은 더 많아져야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그 리스 부채 상각 비용이라고 하는 거를 커버하고도 뭔가 돈이 남고 흑자가 된다는 얘기니까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CGV가 뭐 컨텐츠, 유통, 배급하는 차원에서도 넷플릭스 같은 그런 OTT 채널들에 밀리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임대한 영화관 중에서 그렇게 가동률이 좋지 않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뭐 적절하게 뭐 정리를 한다든가 해서 비용 효율화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작년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지만 CGV가 해외 쪽으로 되게 급하게 진출을 하다가 그쪽에서 뭐 리라와 망가진 것도 있었고, 터키 쪽에서 그런 이제 이슈들도 장기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조금 시급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 드려볼까요? CGV가 표면적으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걸로 보였어요. 하지만 금융비용이 많이 타면서 순손실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금융비용이 뭐였냐라고 보니까 이자 비용이 일부 타고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평균 이자를 확인하는 분석해드렸었고, 제일 문제가 됐었던 게 리스 부채 상각 비용이라고 하는 게 타 있었다. 그럼 도대체 리스 부채가 뭔데 저렇게 상각 비용으로 1,000억씩 잡혔느냐라고 보니까 CGV 영화관 건물이었다. 영화관 건물이 임차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영화관 건물 임차에서 나오는 리스료는 회계적으로는 금융비용 처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의미로 받아들여보면 영업비용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다시 재조정을 해봤더니 실질 영업이익은 아직까지도 마이너스가 뜨더라. CGV는 앞으로 갈 길이 되게 멀더라. 이렇게 정리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